이 역사가들이 조선 총독부의 관점으로 바꿔나가고 설명한 것들이 마치 일반 상식인 것처럼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역사를 알기 전에 역사가를 봐라라고 한 이의치카의 말이 한국 역사학계는 정확히 이제 들어맞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이해하려면 사마천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의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서를 보기 전에 역사가를 봐라,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의치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지만 역사가가 그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됐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대목을 읽으면서 좀 거부감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니, 역사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가 되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 중요한 것은 시저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널 때, 원래 이제 로마의 장군들은 그 해외 원정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 루비콘강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시저는 무장한 채로 루비콘강을 건너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수립했기 때문에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그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시저가 루비콘강을 무장한 채로 건너므로써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이 수립됐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를 비교해보면 압록강을 역으로 건넌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압록강을 거꾸로 건넜을 때는 요동정벌하라고 보낸 군사를 그 우왕의 왕명을 어기고 이성계가 거꾸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 조선이라는 최왕조를 4년 후에 이제 개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압록강을 이성계가 건넌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역사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역사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상황 보면은 그 이의치카가 한 말이 또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역사가들이 조선 총독부의 관점으로 바꿔나가고 설명한 것들이 마치 일반 상식인 것처럼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역사를 알기 전에 역사가를 봐라라고 한 이의치카의 말이 한국 역사학계는 정확히 이제 들어맞는 그런 말입니다. 사마천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뭐 대략은 알려졌지만 원래부터 역사가의 집안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냥 궁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마천에 대해서 알려면 사마천이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반고가 쓴 한서에 보면 한서에 사마천 열전이 있는데 그 열전 속에 편지가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은 사마천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사기를 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마천은 자기 부친이 사마담이라고 또 이제 한나라 역사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부친 사마담은 당시 이제 무제가 봉선하러 태산에 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봉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봉이고 땅의 제사를 지내는 게 선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봉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태산에 가서 봉선을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태산이 높다, 뭐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시도 있을 정도로 태산은 이제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산인데요. 그 태산에 올라가면 지금 내가 봉선했던 그런 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친 사마담은 아들 사마천을 만나가지고 나는 사관의 몸으로 이 황제의 봉선에 따라가지 못했다. 이게 너무 큰 치욕이다. 너는 꼭 살아남아가지고 이 봉선에도 따라가고 역사서를 써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얼마 이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역사서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릉 사건이란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릉이란 장군이
흉노와 싸우러 나갔다가 초기에는 적은 소수의 병력 가지고 흉노를 꺾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패전을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사실 이제 초유의 성자는 중국의 한나라고 중국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다들 그쪽 위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한나라와 흉노와의 관계는 사실 따져보면 흉노가 항상 우위에 있던 관계예요. 우리는 가을을 뭐라고 합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래서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중국사에서의 천고마비는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란 뜻이 아니에요. 천고마비, 천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쪘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을 타고 가을에 흉노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천고마비란 말은 중국사에서는 아주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쳐들어오는 그 길이 중국 감속성에 가보면 하서주랑이라고 있는데 그 양쪽이 전부 다 산이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길만 이제 통하는 그런 길인데, 그 하서주랑을 거쳐가지고 그 유목민족인 흉노가 가을이 되면은 농경민족인 한족이 농사진 거를 가지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올 때 손손이 안 바치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무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나라는 막대한 예물을 갖다가 흉노에게 매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알아서 갖다 바칠 테니까 쳐들어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는 계속 이제 흉노가 우위에 있던 그런 관계죠. 이름 자체도 흉노는 한나라 중국인들이 진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흉노란 이름 자체가 흉한 노자, 종노자죠. 그러니까 흉한 종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흉노에 얼마나 이제 한이 맺힌 나라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이릉이 그 흉노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이럴 때 조정에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무제가 사마천에게 물어봅니다. 이릉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마천이 무제에게 자신의 이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릉을 옹호하는 말을 해요. 사마천이 한무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한무제는 이미 듣고 싶은 답이 있었어요. 사마천이 이릉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그 가족까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어야 그 한무제의 귀에, 그러니까 한무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거꾸로 말하니까 한무제가 사마천을 갖다가 이제 궁형에 청하게 되는 건데요. 궁형이란 그 남자의 이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엄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궁형을 당하면 잠실이라는 곳에 가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가서 생식기를 거세를 하고, 그리고 100일 동안 잠실에서 조리를 해야 겨우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형벌인데요. 이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죠. 그런데 중국 한나라는 그 무슨 제도가 있냐면 속전 제도가 있어가지고 죄를 지은 죄인이 돈을 바치면은 그 죄를 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속전을 바칠 돈도 없었어요. 사대부로서 궁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자결합니다. 내가 이 남자의 생식 기능이 거세된 그리고 환관 같은 내시 같은 신체가 되느니 그냥 내가 깨끗하게 자살함으로써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하고 자살을 하죠. 그런데 사마천은 자결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사대부가 돼가지고 치욕스럽게 궁형을 받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마천이 대단히 괴로웠겠죠. 근데 그러다가 무제가 사마천을 갖다 중서령 알자라는 벼슬을 내려줍니다. 그 중서령 알자는 황관을 관리하는 벼슬인데 어쨌든 황제 측근에 있는 그 황제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벼슬이죠. 그러니까 한무제라는 인물이 상당히 성격이 잔혹한 인물이란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때 이만이 인재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와요. 사마천이 그 편지를 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재를 천거해 달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육주 자사로 있었는데, 육주는 지금의 사천성목 그쪽으로 비정을 합니다. 근데 육주자사 이만이 인재를 천거해 달라고 편지 보내온 걸 사마천이 볼 때 한편으로 이제 나름 논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천거해 달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사마천이 무시하고 답장을 안 보냅니다. 그 2년 후에 이 이만이 소위 강충의 변이라는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이 강충의 변은 뭐냐면 한무제의 황태자가 유거라는 인물인데, 이 강충이라는 인물이 무제의 신임을 받고 나서 황태자를 갖다가 막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태자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강충을 제거하는 사건이죠. 이때 이제 황태자 유거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 당시 이제 이만이 궁의 북쪽의 군사를 관리하는 호군직책에 있었는데, 그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았지만 성문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만을 시기하는 사람이 무제에게, 이만이 마음속으로 태자에게 붙으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시기해가지고 이제 고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무제는 이제 의심이 많은 인물이니까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수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이렇게 보면 이거 인명을 너무 경시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 와중에 이 사건에 이만이 걸려 들은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마천이 옥에 갇힌 이만에게 편지를 쓴 것이 판서 사마천열전에 나와 있는 이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서 사마천은 곧 죽음을 앞둔 이만에게, 이제는 사마천도 한무제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았죠. 사마천의 황제 자리를 뺏으려고 했는지도 모른, 이것도 이제 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당한 건데, 이미 그 무제는 다 제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다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은 이제 이만은 곧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만을 상대로 자기 이제 처지로 호소하는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들이 제가 이 신주사기 앞부분에 그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써놨습니다만, 여기에 뭐냐면 몇 대목을 읽어보면 사마천이 이제 문장이 좋은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이만에게 궁형을 당하고 살아남은 이유를 편지에서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또 내가 죽는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절개를 위해 죽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실기가 다하고 죄가 극에 달해서 면할 수 없기에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갔을 뿐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사람은 진실로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 가벼우니 이는 그 추구하는 바에 따라 쓰인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사람은 다 사실 이제 평등하죠. 평등한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내가 궁형을 당하고 그냥 자결했으면 그냥 개죽음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사마천이 남기는 여러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는 뭐냐면 아주 곤궁한 처지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 읽어보면 서백 주문왕인데요. 그 주문왕은 구속된 후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는 곤궁할 때 춘추를 지었고, 구로는 쫓겨난 후에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은 실명한 후에 국어를 지었고, 손자는 발이 잘린 후에 병법을 지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훌륭한 저서를 남긴 사람들을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마천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사기로 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린 연후에야 옳고 그름이 판정될 것입니다. 글로서 제 뜻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제 누추한 뜻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이 편지를 끝맺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참으면서 구차하게 살려고 하고 분토, 감옥 속에 갇혀서도 사양하지 않은 것은 제 마음속에 다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 한이 되었고, 비루하게 죽으면 문체가 후세에 드러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사마천이 이 역사를 누가 써가지고 후세에 전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마천은
자기 살아생전에 사기가 알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접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죽고 난 후에라도 이 사기가 세상에 통용되면은 바뀌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사마천 자체는 뛰어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천이 사기에서 바로 중국사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마천의 사기의 의미가 중국사의 탄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서문에 이 사기를 갖다가 중국사의 탄생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것입니다.